너무 많은 일들이 너무 빨리 돌아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뭐 늘 그래왔어요, 우리나라는. 늘 그래왔던 와중에 요즘은 더 굵직하지 않습니까, 사안들이. 아니, 옛날 일을 잊어버려서 그렇지. 우리나라는 항상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다이내믹 코리아. 네. 다이내믹 코리아 중에서도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현직 대통령의 탄핵 사태가 있었고, 네. 지난 한 달간을 돌이켜보자면 그 사이에 대선 날짜 잡혔고요. 네. 5월 대선이라는 사상 초유의 5월 대선이 잡혔고, 황교안 권한대행 출마하느냐 마느냐 하다가 결국 출마 안 하는 쪽으로 방향 잡았고, 네. 요게 한 달 동안 우리가 못 만난 한 달 동안 벌어진 일. 근데 더 놀라운 건 정도원 전 의원이 한 달 전에 이걸 다 예측하셨었어요. 제가 뭐 점술가인가요? 아니 가끔은 좀 스스로가 무섭지 않으세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 상식의 눈으로 보면 사실 다 아는 건데 그렇습니까? 의외로 상식의 눈으로 보지 않고 여의도 논리가 있어요. 여의도 논리. 예, 여의도만의 논리. 예. 그러니까 국민들하고 좀 괴리가 심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기사를 위한 기사를 많이 쓰거든요. 여의도의 기자들, 네. 정치부 여의도의 기자들. 기자들, 정치인들 다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민심에 대한 취재는 안 하고 정치인들만 취재하다 보니까 그런 괴리가 생기죠. 그럼 황교안 권한대행이 사실은 나갈 거라고 많이들 생각할 때 왜 못 나갈 거라고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한 달 전에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막 상식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나가면 바보거나 나쁘거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보거나 네, 나쁘거나. 되지도 않을 거. 맞아요. 또 전혀 명분이 없는 일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근데 정치인이었으면 그 정도 지지율 나오면 보통 나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을 생각해서라도. 아니 돈을 써야 돼요. 대선할 때. 근데 그 돈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 보여요. 내가 볼 때는. 그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탁금 딱 그거 말고도 돈이 일모저모 정말 많이 드는데 그걸 끌어모아야 되는 거군요. 100억 단위가 들어가죠. 100억 단위가? 그렇죠. 네. 그분도 아마 그 걱정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 결국은 상식에도 맞지 않으려니와 여기저기에서 대선치를 돈을 구하러 다녀야 되는데 그 관료 출신들이 그게 되겠느냐. 위험하잖아요. 위험하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결국 그 한도를 다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선 자금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선 자금의 한도가 되게 문제라니까요. 지금 얼마죠? 뭐 선거 때마다 뭐 달라질 겁니다. 근데 어쨌든 턱없이 부족해요. 뭐 국회의원 선거든 지방선거든 그 한계를 다 더 넘어서 쓰게 되죠. 그거 다 넘어섰으면 그럼 다 잡혀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잠재적인 불법자죠. 지금 굉장히 위험한 말씀. 아니 사실이 그게 정치 현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비현실적인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강요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럼 지금 굉장히 편법적으로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 그 돈을 뭐 막 뿌린다는 게 아니라 실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실비가. 그런 것들을 무릅쓰고 정말 나서야 되는데 많이 해본 정치인이 아닌 관료가 과감하게 거기 뛰어들 수 있었겠느냐? 거기서 아마 걸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들을 다 상식적으로 종합해보면 못 나온다는 결론을 그때 내리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반기문 총장 종쳤다. 요 발언. 황교안 총리도 역시 종쳤다. 요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셨던 건데 종칠 곳이 또 어디가 보입니까 지금? 제가 참 이 질문을 드리면서도 걱정스러운 게 또 누가 또 눈앞에 어른 거리실까? 있어요 또 종칠 사람, 종칠 곳? 이미 종친 사람들인데 나서서 지금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요? 소위 삼성동계라고 하는 사람들. 이미 종친 사람들이거든요. 삼성동의 그 라인업 호위무사들 이른바 진박들. 이미 종친 지 오래된 사람들인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자중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검찰은 항상 임기 말이 되면은 다음 권력을 눈치 보면서 또 그 출세를 노리는 정치 검찰들이 소위 현 정권의 실세들을 먹잇감으로 삼을 타겟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그분들은 그러시잖아요. 아니 우리가 진짜 무슨 호위무사 하겠다든지 무슨 다시 사저 정치를 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마음에서 동정심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왜 의리나 인간적인 마음이 왜 국민들한테는 없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국민들을 향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만 있고
왜냐면 그 사람들이 몹쓸 짓을 많이 했거든요. 몹쓸 짓 어떤 거요? 아니 당을 다 망쳤고 아하. 나라를 망치는 데 기여했고 예. 자기네들이 한 짓을 모르고 이렇게 뭐 TV만 나오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하여간 TV만 나오면 좋은 줄 알고 지금 예. 정신 못 차리고 있단 예. 말씀 경고를 하신 거예요. 예.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은 진박계 지지자들 의원들과 함께 이 다음에 어떤 정치를 또 하려는 게 아니냐. 이른바 사저정치, 뭐 자택정치, 훗날을 도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그러면은 예. 그런 얘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를 금방 알게 될 겁니다. 쑥 들어갈 겁니까? 예. 아하. 검찰에 나가긴 나갈 거라고 보세요? 21일 소환? 안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자연인이기 때문에. 아니 뭐 안 나갈 방법이 자연인이기 때문에 없다고 말은 하지만 예. 지금까지도 계속 약속해놓고 안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나가겠다 해놓고. 그때는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랬지. 지금은 안 나갈 재간이 없고요. 또 본인이 나간다고 이번에는 했기 때문에 예. 저는 나갈 거라고 봅니다. 이번엔 나갈 것이다. 네. 사실은 대통령일 때 안 나가는 바람에 그걸로 민심 더 잃고. 자기만 손해봤죠. 그렇죠. 헌재에서도 그게 이유가 됐잖아요. 예. 안 나갔다는 것이. 예. 탄핵에. 예. 예. 이번엔 안 나갈 방법 없을 거다. 거기에 한 표를 거시는군요. 정두원 전 의원과 함께 월간 정두원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박 전 대통령이 저렇게 승복 안 하고 사죄 안 하고 오히려 뭔가 세력을 더 좀 모아보려고 하고 이러면 이럴수록 자유한국당 인기는 더 떨어지는 거죠? 뭐 더 떨어질 때가 있어요. 떨어질 만큼 떨어졌죠. 지지율이 이번에 더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이번 주에. 네. 예. 얘기 나온 김에 자유한국당 가보겠습니다. 유일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던 황교안 총리가 저렇게 포기를 하고 사실상 패닉 상태에 빠졌었는데 홍준표라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홍준표. 네. 황교안 총리의 표가 어디로 갔나 봤더니 3분의 1가량이 홍준표 지사한테 옮겨가면서 뭐 상당히 2배로 올랐어요. 홍준표 지사가. 지지율, 본인의 지지율이. 네. 다크호스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반짝 인기에 그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다크호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역시 한 자리 숫자 이상을 넘어가기 힘들 겁니다. 기껏해야 여기까지라고 보세요. 예. 아니 여기까지 뭐 기껏해 10점 몇 프로 뭐 이렇게 되겠죠. 왜 그렇게 보세요? 아니 두고 보세요. 그렇게 될 겁니다. 당이 자유한국당이잖아요. 당이 자유한국당이다. 네. 당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지지 기반은 태극기 세력이거든요. 예. 태극기 세력이 많이 모여봐요. 그 이상 못 올라가죠. 아하. 많이 가야 10%. 네. 아니, 그나저나 홍 지사가 친박 의원들하고 사이도 안 좋잖아요. 양아치 친박, 양박이란 말도 막 만들고. 이분이 그 당의 주자가 되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될 수는 있죠. 임명진 목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자기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양박이란 말을 쓰면서 치고 나온 거죠. 아, 선긋기 하기 위해서 예. 홍준표 지사가. 예. 홍준표 지사 사실 이제 유승민 의원 저희 앞에서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유승민 의원은 3심이 아직 남아있는 그러니까 최종심도 끝나지 않은 사람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해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 출마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옛날 이광재 강원도지사도 예. 3심을 앞두고 지사가 됐다가 결국 지사가 물러났잖아요. 3심에서. 그렇죠. 유죄 나와서.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그런 걸 안 따지는지 몰라요. 어허. 언론에서. 외국 같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정치 선진국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죠. 그렇군요. 그럼 홍준표 지사의 출마는 정치 후진국에서나 벌어질 만한 일이라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아, 홍준표 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까 궁금해지는데 친하진 않으세요, 두 분? 친할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뭐 두 분 다 비박이고 하셨으니까 안 친하세요? 저는 뭐 비박인 적도 없고 친박인 적도 없고 친인 적도 없고 그냥 정두원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그렇다 치고 바른정당 한번 가보죠. 바른정당. 아니 대통령이 탄핵 결정됐으면 바른정당은 반등할 줄 알았고 반등할 거라고 바른정당 분들은 누누이 장담을 했는데 네. 당 지지율도 안 오르고 네. 대선 주자들 지지율도 안 오르고 왜 꼼짝도 안 합니까? 별로 자유한국당하고 달라 보이지가 않잖아요. 50보 100보. 그리고 92대 80이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30명의 선수가 92선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선들만 있고 예. 평균 재산이 80억이고 예. 그러니까 기득권 중에 기득권자들만 모였으니까
보험을 못하고 도전을 못합니다. 개혁으로 과감하게 가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18세 이나 투표권. 예, 그것도 반대하고 공수처도 반대하고 뭐 하나 이렇게 또 자유한국당하고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눈에 볼 때는 저게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거죠. 뭔지 잘 모르겠다. 예. 오로지 대통령 탄핵 그거 하나만 차이지. 예. 다른 게 뭐가 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대통령 탄핵했지만 결국 자책임 있는 사람들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국민들은. 그럼 이대로 지지율이 이렇게 안 나온다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합칠 수도 있다고 보세요. 바른정당 분들 이 얘기 들으면 펄쩍 뛰시겠지만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대선 끝나면 결국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당과 또 연대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치든 연대를 하든 대선에는 아무 영향을 못 미친다 이거죠. 대선에는 그렇고 대선 후는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의 미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뭔가 이제 지금으로서는 지방선거를 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몸집도 키우고 재정비를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겁니다. 결국은 단일화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아니 근데 이렇게 이질적으로 지금 감정적으로 골이 깊어졌는데 합칠 수가 있을까요? 자유한국당 분들하고 바른정당 분들? 아니 많이 정리됐어요. 사실 출당을 시켜야 될 사람들을 그냥 1년 당원권 정지를 해놨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당을 돌아오기는 힘듭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탄핵이 결정된 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 바른정당으로 전화 문의를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넘어가도 되느냐고. 바른정당으로 가도 되느냐고. 글쎄요. 지금 시간도 없는데 오려면 빨리 와야지. 별로 안 올 것 같은데요. 바른정당이 10%만 돼도 가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정의당보다 못하고 있으니까 못 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범보수 얘기 먼저 해봤고 이번에는 이번 주에 표정 관리하느라고 아마 정신이 없을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가보죠. 당 지지율이 처음으로 50% 돌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지지율도 40% 근처까지 근접하고 있고. 이 추세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이제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게 갈 겁니다.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 건데요. 그러니까 재미 하나도 없는 대선이죠. 이번 대선은. 너무 결정이 빨리 나버렸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집권을 했을 때 뭐가 달라질 것인가. 뭔가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보여서 문제라 이거죠. 지금 벌써 이제 공무원들이 줄서기하고 폴리페서들이 달라붙고 또 점령군 행세하고 과거에 우리가 늘 보던 풍경들이 또 보이고 있잖아요. 너무 확실한 대세를 가진 후보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권을 잡은들 달라질 게 없겠구나. 이제 그런 걱정이 앞서는 거죠. 지난주에 그러셨어요. 이순신 장군이 붙어도 문재인 전 대표를 못 이기고 세종대왕 정도나 나와야 붙어볼 수 있을 거다 이 얘기하셨잖아요. 그 정도로 굳건한 일이다 하셨는데 그 사이에 달라진 게 하나는 있습니다. 뭐냐면 킹메이커.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을 했어요. 문재인 전 대표 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들 막 하면서 떠났습니다. 이건 영향 안 주겠습니까? 그분이 나가서 뭔가 안 해보겠습니까? 그분은 국민들이 누군지 잘 몰라요. 아니, 김종인 전 대표를 왜 몰라요? 그게 소위 여의도 정치라는 거예요. 우리만 아는 겁니까?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대단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사거리 없으니까 기사거리 만들고. 근데 국민들은 잘 몰라요. 인지도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힘과 권위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그분이 가서 박근혜 대통령도 만들고 총선도 더불어민주당 이끌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뭘 만들어요. 될 사람이 옆에 있었던 거죠. 될 때를 찾아간 겁니까, 그분이?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뭘 만들어요. 그럼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었겠어요. 될 사람이죠, 그분이. 될 때를 찾아가셨던 거예요, 그럼 그때? 찾아간 게 아니라 고백하시는 겁니까? 그분이 날 찾았죠. 그런 겁니까? 본인이 1등 공신이죠. 어떻게 주변에 있는 사람이 1등 공신이죠.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어쨌든 그러니까 김종인이 박근혜 문재인을 이기게 했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결론적으로는 김종인 전 대표 지금 나가서 뭔가를 해본들 큰 변수는 안 될 거다.
빅텐트를 뭐 치고 이렇게 막 모으고. 아이고, 그 얘기 지긋지긋하지도 않아요. 그 현실 가능성도 없는 얘기들. 이것도 여의도 얘기입니까? 예, 그것도 여의도 얘기. 국민들 관심도 없는데. 저는 하여간 여의도 정치 함몰돼 있으면 그런 게 눈에 안 보여요. 아하. 빅텐트 아니라 빅빅 텐트 쳐도 안 된다고 보세요? 아니, 빅텐트도 안 되는데 어떻게 빅빅텐트가 돼요? 스몰 텐트도 안 돼요. 치긴 칠까요? 예, 쳐지지도 않아요. 쳐지지도 않아요. 네. 안 모여져요. 안 모여져요. 아니, 절박하면 모이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방법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네. 김종인 전 대표가 직접 출마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직접 해본들 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2~3% 나오겠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몰라요. 우리들만 알지. 우리만 아는 겁니까? 네. 이거 지금 오늘 이 내용을 정치인들이 꼭 들으셔야 돼요. 김현정 씨도 항상 유의하셔야 돼요. 저도 유의해야 됩니다. 네. 예. 기자들도 유의해야 됩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민들 시각에서 항상 봐야 돼요. 맞습니다. 상식의 선에서 네. 국민들의 생각으로 보자. 네. 그러면 정답이 나온다. 길이 네. 나온다. 네. 좋습니다. 예. 빅텐트 어렵다. 스몰 텐트도 어렵고 아예 쳐지지도 않을 거다. 네. 그럼 빅텐트 종쳤다네요, 오늘은? 그렇죠. 빅텐트 종쳤다. 이미 종쳤어요. 이미 종쳤습니까? 예, 처음부터 안 될 일이죠. 야, 오늘 또 종치는 게 여러 개 나오네요. 정두원 전 의원과 함께 월간 정두원 하고 있는데, 그나저나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매번 예측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 다른 정치인들의 미래는 그렇게 잘 예측을 하시는 정두원 전 의원이, 네. 본인의 미래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느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네, 저는 당분간 정치에 별로 뜻이 없어요. 다른 일을 지금 하려고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떠나세요? 뭐 거의 떠난 거나 마찬가지죠. 무슨 일 하시려고요? 방송 일도 하고 예. 또 개인적으로 뭐 비즈니스를 하려고. 사업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돈 버는 사업이 아니고. 예. 무슨 비즈니스? 그러니까 뭐 일종의 뭐 봉사 같은 건데, 예, 뭐 그거 아직 확정된 게 아니까 뭐 말씀드리긴 뭐하고. 그러시군요. 예. 일단은 지금 무소속이시고 일단 예. 이 상태를 쭉 유지하면서 방송 일 하시고 지금 저랑 하시는 것처럼. 네. 예. 그러면서 다른 그냥 봉사 뭐 이런 비즈니스. 아니 지금 TV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쭉 그렇게 밀고 나가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연예인 될 것 같은데. 자, 연예인 정두원 이 예측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월간 정두원 전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월간 정두원이었습니다. 못 차리고 있단 말씀 경고를 하신 거예요.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은 진박계 지지자들 의원들과 함께 이 다음에 어떤 정치를 또 하려는 게 아니냐. 이른바 사저정치, 뭐 자택정치, 훗날을 도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그러면은 그런 얘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 금방 알게 될 겁니다. 쑥 들어갈 겁니까? 네. 아하. 검찰에 나가긴 나갈 거라고 보세요? 21일 소환? 안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자연인이기 때문에. 아니 뭐 안 나갈 방법이 자연인이기 때문에 없다고 말은 하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약속해놓고 안 나가지 않았습니까? 나가겠다 해놓고. 그때는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랬지. 지금은 안 나갈 재간이 없고요. 또 본인이 나간다고 이번에는 했기 때문에 저는 나갈 거라고 봅니다. 이번엔 나갈 것이다. 사실은 대통령일 때 안 나가는 바람에 그걸로 민심 더 잃고. 자기만 손해봤죠. 그렇죠. 헌재에서도 그게 이유가 됐잖아요. 안 나갔다는 것이. 탄핵에. 이번엔 안 나갈 방법 없을 거다. 거기에 한 표를 거시는군요. 정두원 전 의원과 함께 월간 정두원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박 전 대통령이 저렇게 승복 안 하고 사죄 안 하고 오히려 뭔가 세력을 더 좀 모아보려고 하고 이러면 이럴수록 자유한국당 인기는 더 떨어지는 거죠? 뭐 더 떨어질 때가 있어요. 떨어질 만큼 떨어졌죠. 지지율이 이번에 더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이번 주에. 예. 얘기 나온 김에 자유한국당 가보겠습니다. 유일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던 황교안 총리가 저렇게 포기를 하고 사실상 패닉 상태에 빠졌었는데 홍준표라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홍준표. 황교안 총리의 표가 어디로 갔나 봤더니 3분의 1가량이 홍준표 지사한테 옮겨가면서 뭐 너무 많은 일들이 너무 빨리 돌아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뭐 늘 그래왔어요, 우리나라는.
늘 그래왔던 와중에 요즘은 더 굵직하지 않습니까? 사안들이. 아니 옛날 일을 잊어버려서 그렇지 우리나라는 항상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다이내믹 코리아. 네. 다이내믹 코리아 중에서도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현직 대통령의 탄핵 사태가 있었고 네. 지난 한 달간을 돌이켜보자면 그 사이에 대선 날짜 잡혔고요. 네. 5월 대선이라는 사상 초유의 5월 대선이 잡혔고 황교안 권한대행 출마하느냐 마느냐 하다가 결국 출마 안 하는 쪽으로 방향 잡았고 네. 요게 한 달 동안 우리가 못 만난 한 달 동안 벌어진 일. 근데 더 놀라운 건 정도원 전 의원이 한 달 전에 이걸 다 예측하셨었어요. 제가 뭐 점술가인가요? 아니 가끔은 좀 스스로가 무섭지 않으세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 상식의 눈으로 보면 사실 다 아는 건데 그렇습니까? 의외로 상식의 눈으로 보지 않고 여의도 논리가 있어요. 여의도 논리. 예, 여의도만의 논리. 예, 예. 그러니까 국민들하고 좀 괴리가 심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기사를 위한 기사를 많이 쓰거든요. 여의도의 기자들, 네, 정치 여의도의 기자들, 정치인들 다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민심에 대한 취재는 안 하고 정치인들만 취재하다 보니까 그런 괴리가 생기죠. 그럼 황교안 권한대행이 사실은 나갈 거라고 많이들 생각할 때 왜 못 나갈 거라고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한 달 전에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막 상식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나가면 바보거나 나쁘거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보거나 네, 나쁘거나. 되지도 않을 거. 맞아요. 또 전혀 명분이 없는 일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근데 정치인이었으면 그 정도 지지율 나오면 보통 나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을 생각해서라도. 아니 돈을 써야 돼요. 대선할 때. 근데 그 돈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 보여요. 내가 볼 때는. 그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탁금 딱 그거 말고도 돈이 일모저모 정말 많이 드는데 그걸 끌어모아야 되는 거군요. 100억 단위가 들어가죠. 100억 단위가? 그렇죠. 네. 그분도 아마 그 걱정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 결국은 상식에도 맞지 않으려니와 여기저기에서 대선치를 돈을 구하러 다녀야 되는데 그 관료 출신들이 그게 되겠느냐. 위험하잖아요. 위험하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결국 그 한도를 다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선 자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선 자금의 한도가 되게 문제라니까요. 지금 얼마죠? 뭐 선거 때마다 뭐 달라질 겁니다. 근데 어쨌든 턱없이 부족해요. 뭐 국회의원 선거든 지방선거든 그 한계를 다 더 넘어서 쓰게 되죠. 그거 다 넘어섰으면 그럼 다 잡혀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잠재적인 불법자죠. 지금 굉장히 위험한 말씀. 아니 사실이 그게 정치 현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비현실적인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강요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럼 지금 굉장히 편법적으로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 그 돈을 뭐 막 뿌린다는 게 아니라 실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실비가. 그런 것들을 무릅쓰고 정말 나서야 되는데 많이 해본 정치인이 아닌 관료가 과감하게 거기 뛰어들 수 있었겠느냐? 거기서 아마 걸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들을 다 상식적으로 종합해보면 못 나온다는 결론을 그때 내리신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반기문 총장 종쳤다. 요 발언. 황교안 총리도 역시 종쳤다. 요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셨던 건데 종칠 곳이 또 어디가 보입니까 지금? 제가 참 이 질문을 드리면서도 걱정스러운 게 또 누가 또 눈앞에 어른거리실까? 있어요 또 종칠 사람, 종칠 곳? 이미 종친 사람들인데 나서서 지금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요? 소위 삼성동계라고 하는 사람들. 이미 종친 사람들이거든요. 삼성동의 그 라인업 호위무사들 이른바 진박들. 이미 종친 지 오래된 사람들인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자중해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검찰은 항상 임기 말이 되면은 다음 권력을 눈치 보면서 또 그 출세를 노리는 정치 검찰들이 소위 현 정권의 실세들을 먹잇감으로 삼을 타겟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그분들은 그러시잖아요. 아니 우리가 진짜 무슨 호위무사 하겠다든지 무슨 다시 정치 사저 정치를 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마음에서 동정심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왜 의리나 인간적인 마음이 왜 국민들한테는 없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국민들을 향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만 있고. 왜냐면 그 사람들이 몹쓸 짓을 많이 했거든요. 몹쓸 짓 어떤 거요? 아니
당을 다 망쳤고 아하. 나라를 망치는 데 기여했고 예. 자기네들이 한 짓을 모르고 그렇게 뭐 TV만 나오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하여간 TV만 나오면 좋은 줄 알고 지금 예. 정신 상당히 2배로 올랐어요. 홍준표 지사가. 예, 지지율, 본인의 지지율이. 네. 다크호스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반짝 인기에 그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다크호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역시 한 자리 숫자 이상을 넘어가기 힘들 겁니다. 기껏해야 여기까지라고 보세요. 예. 아니 여기까지 뭐 기껏해 10점 몇 프로 뭐 이렇게 되겠죠. 왜 그렇게 보세요? 아니 두고 보세요. 그렇게 될 겁니다. 당이 자유한국당이잖아요. 당이 자유한국당이다. 네. 당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지지 기반은 태극기 세력이거든요. 예. 태극기 세력이 많이 모여봐야 그 이상 못 올라가죠. 아하, 많이 가야 10%. 예. 아니, 그나저나 홍 지사가 친박 의원들하고 사이도 안 좋잖아요. 양아치 친박, 양박이란 말도 막 만들고. 이분이 그 당의 주자가 되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될 수는 있죠. 임명진 목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양박이란 말을 쓰면서 다 치고 나온 거죠. 아, 선긋기 하기 위해서 예. 홍준표 지사가. 예. 홍준표 지사 사실 이제 유승민 의원 저희 앞에서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유승민 의원은 3심이 아직 남아있는, 그러니까 최종심도 끝나지 않은 사람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해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 출마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옛날 이광재 강원도지사도 예. 3심을 앞두고 지사가 됐다가 결국 지사가 물러났잖아요. 3심에서. 그렇죠. 유죄 나와서.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그런 걸 안 따지는지 몰라요. 언론에서. 외국 같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정치 선진국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죠. 그렇군요. 그럼 홍준표 지사의 출마는 정치 후진국에서나